다이어트 한약 복용해봤는데 먹을 땐 반짝하더니 끊어지니까 말짱 도루묵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지승입니다. 1편에서는 다이어트 한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원리로 살을 빼주는지, 그리고 주요 약제의 효능과 그 부작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제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이어트 한약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빨리 살이 빠지느냐, 이 약을 얼마나 복용해야 하느냐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게 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이어트 약의 복용 기간은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증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염증 상태에 따라서 다이어트 기간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진료하면서 경험해보면 평상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관리가 비교적 잘 된 분들의 경우에는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다이어트 한약 복용만으로도 효과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유지도 잘 되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한약 한 달 복용하시고 꾸준히 적정 체중 쭉 유지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식습관이 문란해졌다든지 생활습관이 틀어졌다든지 해서 체중이 평상시보다 늘게 되면 바로 한의원에 오셔서 3, 4일 정도 해독 프로그램 하시고 이후에 한 달 정도 다이어트 한약 복용으로 이전 체중을 쉽게 회복하시는 편이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아주 건강하고 바람직한 체중 조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체질적으로 비만인 상태가 오랫동안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게 나이살인지 굶어봐도 살이 절대 안 빠진다, 온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고 독소가 정체되는 것 같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분들의 경우인데요. 의학적으로 보자면 만성염증이 이미 많이 진행돼서 온몸이 염증 상태에 노출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일단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해도 체중 조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설령 체중이 높지 않은 분이더라도 국소 부위에 지방이 침착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대사량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혈관은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탁해져 있고, 흔히 얘기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에 많이들 노출되어 있고, 이와 같은 분들이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비만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물론 다이어트 한약 복용하면 초기에 살은 잘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이고요. 다이어트 한약 복용해봤는데 먹을 땐 반짝하더니 끊어지니까 말짱 도루묵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12주 정도, 한 3달 정도의 다이어트 한약 복용을 통해서 이후에 약을 그만 드셔도 지방 대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워서 연료로 쓸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다이어트 한약 치료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이어트 한약은요, 첫 번째로 대사를 늘려서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위장을 줄여주어서 포만감이 빠르게 들게 하고 중간에 간식이 생각이 나지 않게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그 역할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다이어트 한약 치료의 목표는 염증 치료거든요. 우리 몸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만성 염증을 치료해서 살을 빼주는 거죠. 실제로 다이어트 한약 클리닉은 체중을 감량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들 받으시거든요. 이분들은 실제로 다이어트 한약으로 치료하다 보면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살은 자연스럽게 함께 빠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이어트 한약은 단순히 살 빼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증으로 인해서 초래된 비만 상태를 해결해 주는 게 그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증 상태를 개선시켜 주는 데까지 치료를 맞춰주면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빠진 살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체중은 어느 정도 감량이 되었는데 염증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약 먹을 때는 살이 빠지고 다시 찌고의 반복이 되는, 흔히들 얘기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연물의 복합제인 한약 단독만으로는 간독성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식품이라든지 약은 모두 다 간을 거쳐서 대사가 되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흔히들 많이 복용하시는 진통제 있죠, 아세트아미노펜. 이 약의 경우에 간독성을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약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이외에도 항경련제라든지 무좀약과 같은 항균제, 그리고 결핵약 등도 간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최근에 복용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잘 가려서 약을 처방해야 되겠고요. 복용하는 약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매일 한두 잔씩 술을 자주 먹는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무리되는 단식을 하신 이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쓸개즙이라 하죠. 쓸개즙이 간 안에서 막혀있는 담즙 울체를 보이는 경우에 손발이 자주 가렵다든지 가스차고 더부룩하고 황달기가 좀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간독성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할 때 이런 변수들을 잘 가려서 부작용이 없게끔 처방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 한의원을 포함하여 요새는 많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다이어트 한약 치료 이전에 혈액검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실제로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분이 피로에 오래 노출되어서 간 기능이 일시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혈액검사 후에 내 몸에 맞는 맞춤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이 보장된 치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이어트 한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통제가 됐든 피부과약이 됐든 정신신경계통의 약물이 됐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신중하게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본인 몸에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건강과 아름다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